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익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말이 공익신고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신고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지 혹시나 또 제대로 보호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 변호사님, 먼저 공익신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공익신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익신고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그리고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의를 먼저 좀 짚어봤고요. 공익신고와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 뭐 같은 신고, 고발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아, 경찰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건데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 자체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신고사항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공익신고사항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에 그 사항을 이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항을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차이가 또 있군요. 자, 그리고 공익신고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신고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뭐 공익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공익신고는 자칫 우리나라 국민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누구든지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부패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할 경우, 네. 또 부패 행위를 할 경우, 혹은 부패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의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는 기명신고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꼭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름을요. 그 네, 이유는 네. 뭘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피신고자의 권리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피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네. 무죄 추정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신고자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기명 예. 신고인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예. 좋겠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익명으로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찔러보기식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력의 낭비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명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또 있었네요. 신고자 본인들은 또 공익신고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이 사람을 밀고자, 뭐 배신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신고자들의 비밀은 좀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익신고 제도를 확실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전제조건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2년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공공부문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1년도에 민간 부문의 신고자 역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을 했고요. 네.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패방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행이라든지 발설행위 등등의 우려할 만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1년 이내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조치 신청이라는 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호조치라는 것은 불이익에 따른 신고자의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그 밖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후에는 2년 동안 보호조치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이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신고자 본인의 이름 말고 변호사 이름으로 대신해서 공익신고가 또 가능하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명제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런 취지가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너무 하다 보면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2018년 10월 18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제도를 보면 그 공익신고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네.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익신고자 자기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와의 상담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신고 비용을 일부 국가가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신해서 이렇게 변호사님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뭐 저한테는 그런 일 안 생기겠지만 혹시나 공익신고한 일이 생기면 두 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부패 및 비리를 알고 있지만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국번 없이 110 110번 또는 1398번 139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